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0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큰산상사입니다. 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의 입력 내용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 이렇게 좀 위로 올리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자, 이 상태 만들어 놓고 메뉴 엽니다. 회사 등록 메뉴. 자, 먼저 왼쪽 내용 확인합니다. 회사 이름 큰산상사이고 개인 기업 맞습니다. 그죠? 오케이. 왼쪽의 두 가지 내용 확인했고 이제 오른쪽 입력 내용들 하나씩 확인합니다. 화면 이렇게 좀 이동해서 양쪽을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게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30475005인데 좀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이거 수정합시다. 대표자 이름 이시진 맞고요. 개업 연월일 2015년 5월 1일인데 1월 5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합시다. 회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경인 리엣로 111 괄호 열고 괴안동 괄호 닫고 오케이. 업태 도소매이고요. 종목 금속 제품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가지 확인했다 그죠? 그리고 맨 아래쪽의 관할 세무서 남부천 세무서인데요. 입력이 관악 세무서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 군데 수정 작업할 것이다. 됐지요? 하나씩 작업할게요.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문제지 보면서 입력할게요. 130 47 50505 오케이. 그 다음에 기업 연월일이 1월 5일이 아니고 그지? 5월 1일이 있다 그죠? 자, 달력창 열어가지고 5월 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요. 남부천 세무서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오케이. 세 가지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다시 시험지 화면 정상 위치로 옮기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자료랑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랑 하나씩 비교할게요. 화면 조금만 더 올립니다. 오케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동합니다. 오케이. 메뉴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자, 확인해 봅니다. 상품 매출 맞습니다. 매출 원가 맞고요. 매출 원가 보조창 한번 열어볼까? 당연히 맞겠지. 자, 보조창 내용 나와 있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랑 자 비교합니다. 그지? 기초, 재고, 그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 모두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판관비 해당하는 거 봅니다. 급여, 복리 후 급여가 그지 고쳐야 되겠다 그죠? 급여 한 군데 고치고 그 다음에 자 복리 후생비 맞고 여비교통비 맞고 임차료 차량 유지비가 35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고칩니다.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까지 맞습니다. 자, 왼쪽에서 두 군데 수정합시다. 그냥 바로 지금 작업할게요. 급여라는 것이 3430000이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라는 것이 350만 원이다. 그다음 어느 쪽에 있는 항목 하나씩 확인합니다. 자, 조금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 할 수 없네. 왔다 갔다 할게. 그지? 됐습니다. 자, 이자 수익 220만 원 맞고, 임대료 360만 원, 이자 비용 450만 원. 오케이. 기부금이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다, 그죠? 요거를 한 개 추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부금. 자,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액 3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값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표시됩니까? 4,250만 원. 요게 자료에서 제시된 것과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4,250만 원. 그지? 내가 작업을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 문제 3번 봅니다. 문제 3번 1번 문항 큰산 상사는 상품 매출 시 상품을 퀵 서비스로 운반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품이 매출처에 도착한 후에 퀵 서비스 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기로 했다. 다음의 적요를 824번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에 추가 등록하십시오. 대체 적요에다가 4번 번호 붙이고 이렇게 등록해 달라 이겁니다. 자,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824번 코드 번호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해야 된다, 그지? 자, 커서를 코드 안에 딱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8, 2, 4를 타이핑하면 커서 위치가 딱 824번 코드 위치로 딱 움직인다, 그죠? 그래 놓고 요 운반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중에서 무슨 적요? 대체 적요에다가 작업하자 이겁니다. 대체 적요에다가 번호를 4번이라고 붙이고 퀵 서비스 요금 보통 예금 이체 지급 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됐지요? 오케이.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신용카드를 추가 등록하세요.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탭이 3개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신용카드라는 탭에다가 내용 입력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작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그지? 그게 조금 변형되었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탭에다가 작업하는 문제다.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그냥 따박따박 입력하면 된다. 자, 코드 번호 99871. 자, 내용 적습니다. 믿음 카드. 자, 유형. 매입이다, 그지? 오케이. 유형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2번 매입을 선택하자 이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회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한 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할 거다 이거지. 자, 카드 한 개 만들었어. 자, 그리고 카드 번호를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자, 카드 번호 1234 다시 5678 다시 9012 다시 3452. 오케이. 그 다음에 카드 종류에 커서 위치시키면 1, 2, 3번 선택사항 나오는데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3번을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자, 메뉴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3번 풀었고요. 전부 다 점수 따야 될 거다, 그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 4번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출발합니다. 1번 문항 7월 2일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 대금 330만 원은 만기일이 올해 12월 31일 요거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자, 회계 처리 차변에 광고 선전비다, 그지?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증가 금액 330만 원 적으면 되겠지. 대변이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우리 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 상품을 구입하면서 약속어음 발행할 때에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다. 지금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했다 하더라도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강조해서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죠? 그런 게 출제되는 겁니다.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잘 연습해 둡시다. 별표 쳐주십시오. 자, 입력합니다. 자, 메뉴부터 읽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7월 2일. 자, 너무 정신사납다, 그죠? 요 내용 설명드렸고, 자, 낙서 지우고 입력 작업합니다.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증가 기록합니다. 800번대 코드 비용이다, 그지? 3300000 그리고 대변을 주의하자. 지급어음이 아니야.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쓴다. 그렇죠. 어딥니까? 푸른 상사. 됐습니다. 입력 완료. 7월 2일. 오케이. 2번 문항 7월 26일 좌동 철강으로부터 상품 1000만 원, 1000개구 한 개당 만원,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요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계약금 주었습니다. 차변 회계 처리 무엇으로 합니까? 선급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산이다, 그지? 무슨 의미라고요? 계약금 주었으니까 나중에 줄 돈이 작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산, 선급금 계정 과목. 대변을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요?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금액은요,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 되겠지 뭐.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7월 26일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는 어디요? 좌동 철강. 금액은 100만 원이다. 대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금액 100만 원.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8월 23일 가수금 500만 원은 4월 1일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승리상소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다.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월 1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을 겁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고 가정할까요? 금액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계정 과목인 가수금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랬다가 8월 23일 오늘 이제 그 정체를 파악했대요. 예전에 돈 들어온 거는 외상대금 돈 들어온 거였다라고 판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적혀 있던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면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대변을 외상대금 회수랍니다. 자, 외상대금은 사실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일 수도 있고 미수금 계정 과목일 수도 있다, 그지?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자료가 조금 미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거래처 승리상사라는 문구 앞에다가 단어 한 개 추가할게요. 매출거래처라는
매출이라는 단어 추가하겠습니다. 거래처 승리상사한테 우리는 매출했다 이겁니다. 매출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 그러면 무슨 계정 과목이라고? 애당초 매출했는데 상품을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돼 있던 게 외상 매출금이었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 들어온 거였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4월 1일, 8월 23일 분계를 합해보면 가수금은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야. 남게 되는 거는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보통 예금 들어오는 요 내용만 최종적으로 장부에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자 8월 23일 분계 요거 입력합시다. 자 8월 23일 차변의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 부채에 해당한다 그지? 부채의 감소. 거래처 실무라면 입력하겠지만 문제에서 가수금은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 그지? 공란으로 비웁니다. 금액 500만 원. 그리고 대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승리 상사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28일 강서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좌예금에 입금되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 팔았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그리고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자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다고요? 2,500만 원이라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차변의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28일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2,500만 원.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1,000만 원.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다.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강서 상사. 됐습니다. 차변이다 그지? 차변 외상 매출금 강서 상사 1,500만 원 되겠습니다. 5번 문항 9월 10일 영업부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 비용 통신비 계정 과목 쓰면 된다 그지? 계정 과목 자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5,0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차변의 통신비라는 비용 증가, 대변을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자. 입력합시다. 9월 10일 차변의 통신비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금액 5,000원.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9월 28일 나나 상점에 상품 10개 개당 65만 원 요거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상품 매출했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65만 원 곱하기 10 650만 원이다 그지? 그리고 차변 현금 100만 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상품 매출하고 주된 영업 활동하면서 약속은 받았습니다. 차변을 받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9월 28일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650만 원.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거래처는 나나상점 됐습니다. 7번 문항 10월 28일 매출처의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하여 정원 꽃집에서 화환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우리 거래처에 보내려고 꽃을 샀다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계정 과목, 차변 계정 과목, 접대비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될 겁니다. 비용의 증가.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되겠지. 금액은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증빙을 보면서 금액 확인하는 겁니다. 금액 얼마요? 15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10월 28일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 증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이 15만 원이다. 대변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8번 문항 10월 31일 영업부 출장용 승용 차량의 자동차세 2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세금 냈다, 그지?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입력합시다. 10월 3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 금액이 26만 원. 대변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었고요. 문제 5번 넘어갑니다. 오류 수정 문제. 1번 문항 11월 2일 천동상점에서 받은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면서 할인료 25만 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으로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됐지요? 차변에 할인료 부분을 은행이 떼먹는다, 그지? 그 부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금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면 되겠지. 11월 2일 입력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1월 2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속금이 만기가 아직 되지 않았어.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은행 가가지고 돈 바꾼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어음의 할인 거래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지. 그때 매각 거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떼먹는 할인료 부분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어 있는 약속금을 이제 은행한테 주었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된다, 그지?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약속금이지만 은행에서 받는 돈은 1,000만 원보다 좀 작은 금액을 받는다고. 25만 원만큼 은행이 떼먹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떼먹는 돈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요거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됐지요? 돈은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그치? 됐습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됐습니다. 수정 완료. 2번 문항 12월 4일 단아상사에서 상품 165만 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단림점자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했는데 당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걸로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정확한 회계 처리 분석해 볼게요. 차변의 상품입니다. 165만 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제 대변에 돈 주어야 되는데 뭘로 돈 주다고요? 단림전자라는 곳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당좌 수표가 있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언제든지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 계증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거래하면서 상대방한테 주었다고요? 그러면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 계증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감소했으니까 대변을 현금 계증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대변을 뭘로 처리했다고?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한 걸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이 정확한 계정 과목 이름은 현금인데 엉터리로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확인해 볼게요. 12월 4일의 전표. 보십시오. 차변의 상품, 요거는 맞아. 차변 상품은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대변 당좌 예금을 현금 계증 과목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됐죠? 묻고 싶은 포인트가 뭐라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 계증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너 그거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대변을 현금 계증 과목으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수정 완료.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풀었고요. 문제 6번 기말 수정 분계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올해 7월 1일에 1년치 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해서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그지? 자, 수익의 이연 문제입니다. 수익의 이연. 자, 우리 회사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 주차장 쓰고 좀 공간이 남아가지고 다른 회사에도 좀 주차장으로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습니다. 자, 그런데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답니다. 480만 원. 그러면 한 달 월세가 얼마입니까? 480만 원 나누기 12 하면 40만 원입니다. 됐지요? 자,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7월 1일에 그러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올해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12달치를 한꺼번에 받았다 이겁니다. 자, 정확한 장부에 반영되어야 되는 결론값만 딱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그지? 자, 차변에 일시에 뭐 현금으로 수령했는지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냥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480만 원 돈 들어왔어.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는 전혀 문제 없어. 대변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 수익을 올해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다 이겁니다.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요게 그지? 자, 이제 이렇게 반영돼야 되고 정확한 금액까지 적어 봅시다. 올해에 해당하는 수익은 7, 8, 9, 10, 11, 12 6달이다. 그지? 6, 4, 24, 240만 원은 올해 수익이고 나머지 240만 원은 내년도 임대료를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48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은 올해 수익, 나머지 240만 원은 부채 이렇게 최종 반영되어야 됩니다. 됐죠? 요것만 딱 쥐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다. 자, 이 회사는 7월 1일에 자, 돈 받았어. 차변에 현금 480만 원. 요거는 문제 없어. 차변에 현금 480만 원은 전혀 문제 없는데 이제 대변이 문제가 됩니다. 7월 1일에 480만 원을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부채로도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 문제는 480만 원을 전부 다
수익이 아니고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어떻게 기말수정 분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 정확한 요 결론값으로 달려가야 돼. 그지? 자, 차변 현금 480만 원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잘했어. 대변이 문제다 이겁니다. 선수 수익이 240만 원만 기록되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크게 480만 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지? 차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감소를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240만 원만큼. 그러면 480만 원에서 240만 원 빼면 240만 원만 딱 남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을 임대료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240만 원만큼. 그러면 7월 1일, 12월 31일 분기 합해보면 이제 정확한 결론값이 딱 도출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이것이 수익의 이연 문제다. 그래서 기중에 대변에 임대료라고 처리될 수도 있고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될 수 있어. 그때 항상 우리는 정확한 결론값을 딱 머리에 쥐고 이 결론값으로 달려가도록 기말수정 분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해 보았고, 자 이제 분석했으니까 12월 31일 요 분기를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위에 있는 낙서들은 다 지우고. 결론값만 좀 남겨둡시다. 그리고 입력 작업합니다. 됐죠? 이 정도 상태에서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감소 240만 원. 대변 임대료라는 수익의 증가 24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십시오. 개인 기업의 경우 회사 주인이 수시로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했다가 돈을 뽑아갔다가 할 수 있다, 그지? 그때마다 자본금 계정 과목을 건드리기 부담스러우니까 기중에는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놓았다가 12월 31일에 인출금 계정 잔액을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묻는 게 그 작업이다. 자, 그러면 인출금 계정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조회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사용합시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한다. 자, 자본 쪽에 보면 자본 쪽에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 있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출금전표 무슨 뜻입니까? 대변이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회사 주인이 돈 뽑아갔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감소한 겁니다. 원래는 차변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서 자본의 감소 기록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임시 계정인 인출금으로 일단 회계 처리를 했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잔액이 차변에 65만 8천 원 딱 남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설정상 인출금 계정 과목 어차피 자본에 해당하니까 그 잔액이 대변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차변의 플러스 잔액이니까 대변 쪽에 표시된다면 어떻게?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거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인출금 계정이 차변 쪽에 플러스 잔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있는 잔액을 그러면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658000 그리고 차변을 정확한 계정 과목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이름 바꾼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최종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감소가 이렇게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왜? 회사 주인이 연중에 돈을 뽑아갔기 때문이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지? 다시 한번 몇 월 며칠 날 돈 뽑아갔습니까? 5월 3일 날 돈 뽑아갔다, 그지? 그지? 굳이 다시 분석해 본다면 5월 3일 날 돈 뽑아갔지? 자,
굳이 복습해 본다면 5월 3일 회계 처리가 대변의 현금 658000 그리고 차변이 인출금으로 그렇게 회계 처리되었었어. 그런데 이제 12월 31일에 인출금 잔액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이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두 날짜의 분기 합해 보면 인출금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럼 남게 되는 거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자본 감소 요거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라고?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뽑아갔어. 요 결론값만 딱 남게 된다. 됐지요.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해 보았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12월 31일 분기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낙서는 지우고, 됐지? 12월 31일 기말 수정 분기 해 봅니다. 자, 차변에 자본금 금 계정 과목 658000 그리고 대변 인출금 계정 과목 됐습니다. 입력 완료. 참고로 이제 이렇게 기말수정 분기하고 나면 합계 잔액시산표는 어떻게 금액이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새로 고침 버튼 클릭해 볼게. 자, 자본 쪽에 봅시다. 자, 인출금 계정 과목 잔액이 이제 0이 되었습니다. 그지?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당연히 잔액이 0 돼야 돼.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65만 8천 원 부분은 자본의 감소로, 자본금 계정 과목의 감소로 이렇게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면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그지? 전기로부터 넘어온 게 요 금액인데 12월 30일 기말수정 분기를 통해서 자본금 계정 과목이 얼만큼 작아졌구나.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 있다.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A4 용지 구입하면서 전부 다 30만 원치 구입했는데 전부 다 차변을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야, 3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 100만 원어치 A4 용지 샀는데 전부 다 차변을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30만 원이 있답니다. 3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으니까 올해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감소를 적어줍니다. 30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을 그거를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중에 100만 원어치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70만 원만 올해 비용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지. 됐지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 30만 원. 그리고 자, 낙서 지울게요.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 감소 800번대 코드다, 그지? 이렇게 30만 원 기록하면 될 겁니다. 4번 문항 당기분 영업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6만 원이고 영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31만 원이다. 오케이.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의 증가 그리고 차변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됐습니다. 자, 대변 감가상각 누객인데 비품에 대한 코드 번호 213번 코드다, 그지? 금액 얼마요? 금액이 56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인데 이번에는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번호 209번이네. 이게 얼마요? 31만 원.
그리고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기말 수정 분계 풀었고요. 자, 이제 메뉴 닫습니다. 문제 7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의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 의미는 뭐라고? 기초재고 예쁘게 쓸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품 계정 총계정 원장의 차변 쪽에 집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지? 일정 시점 현재의 계정 과목 잔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또는 총계정 원장 메뉴 써도 될 겁니다. 두 메뉴 모두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볼게. 자, 1월부터 6월까지라고 그러면 6월 말 현재 6월 말로 조회하면 된다. 그지? 오케이. 상품 계정의 차변 잔액 20248,000 여기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다 이겁니다. 70248,000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그지? 더블 클릭합니다. 그치? 여기 총계정 원장 있잖아. 상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에 적힙니다. 180만 원의 기초금액이고 단기 매입이 그 밑에 있는 금액들이다 이겁니다. 그거 전부 합한 게 얼마? 70248,000이다. 맨 아래쪽에 보면 되겠다 그죠? 쭉 내용에서 낙서 지울까? 70248,000이라는 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총계정 원장으로도 동일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자,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 그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이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적혀 있고 단기 매입이 여기 쭉 남아 있습니다. 월별로 집계되어 있다. 그래서 왼쪽의 합계액을 보면 70248,000이다. 됐지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회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닫고 입력합니다. 이론 답안 작성 클릭해서 아래쪽에 조회 입력란이 있습니다. 70248,000 됐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1월부터 5월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월부터 5월이라는 5개월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 중에서 현금 지출액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굉장히 편하더라 이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액과 그 증가 감소액 중에서 현금 지출 부분을 볼 수 있는 메뉴다. 됐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 자, 1월부터 5월까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접대비 계정 과목. 비용이다 그지? 증가 금액은 왼쪽에 표시됩니다. 계정 과목의 증가 금액이 5달 동안의 비용 계정 과목,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게 385만 원이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계정 과목의 증가 금액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비용 계정 과목 증가 금액 중에서 현금 지출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현금 열의 금액 375만 원이 이 문제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지? 답 찾았습니다. 메뉴 닫고 입력합니다. 375만 원. (3번) 문항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이런 거 볼 수 있다고요. 월별로 금액이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그지? 오케이. 자, 메뉴입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1월부터 자, 언제까지? 6월까지. 6월까지고 계정 과목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 그지?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래요. 오케이. 찾아보자.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 있네. 요거에 대해서 조회한답니다. 837번. 자,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기초금액 없잖아. 그지? 기초금액은 없고 증가 감소만 있는데 감소한 거 하나도 없고 원래 증가만 했다 이겁니다. 월별로. 자, 월별로 금액이 딱딱 나와 있는데 제일 큰 달하고 제일 작은 달 차이를 구하랍니다. 제일 큰 달이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이네. 금액 43만 원. 제일 작은 달은 몇 월입니까? 18만 원이 제일 작다. 그지? 6월 달. 그죠? 요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지. 43만 원이랑 18만 원 차이는 25만 원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문항 정답 25만 원. 됐지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0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